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올해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5% 이상 올라가며 올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자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인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강세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알찬 작전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상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하반기를 이끌 상승 모멘텀 과연 있을지 없을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렸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차와 한컴 MDS, 기아 세 가지 종목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전기차 시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어떻게 이용할지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오늘의 작전 키워드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이끌 상승 모멘텀이라는 주제인데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2021년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리드할지 과연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세가 대단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장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성장주를 집중해보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다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금 작전 키워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2021년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상반기에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바이오 종목들 상승세도 돋보였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주를 좀 확인하라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도주가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 때, 특히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좀 멀리 수 있겠지만 7월달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 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3,400, 최대 3,400 밑으로는 3,220까지도 내놓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특별하게 모멘텀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리나라는 이제 유입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20%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입 단계에 있어서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상승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에 유입되었을 때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 조금만 어떤 그 임상에 들어가기도 전에도 이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 단계
인 상태에서 뭐 진단 키트들 그리고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예전만큼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환매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환매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될지 부분은 의구심은 갖고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수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를 좀 제한하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선뜻 매수에 나서는 부분이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지금 그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차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에 우려됐었던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급등했던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됐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위험 부분도 약간 제한적으로 간다. 한마디로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대형주보다는 항상 이런 장세가 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의 어떤 강세가 항상 나왔던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나와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는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이슈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발표됐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하락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5%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자 우리 시장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도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마이크론 실적이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의 좀 비슷하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어제 그 마이크론의 시장 예상치 넘는 실적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세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그 예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그 화답을 못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 하반기 때 이 디램 가격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딱히 뭐 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확답을 못 주는 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 반도체 업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계속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어떤 10만 원대로 낮추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와 또 디램 회사 간의 어떤 3분기 서버 디램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이 전방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디램 가격이 매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 디램 회사들의 보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1주, 2주 수준이지만 클라우드 회사들의 재고는 정상 수준을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디램 가격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주가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의 핵심은 최근에 봤을 때는 이 파운드리
그리고 폴더본, 또 이미지 센서죠. 이 CIS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나와 주었을 때 주가에 대한 반등 모습을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언택트 쪽에서의 좀 수요가 좀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줄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이 폴더블 파운드리 그리고 이런 이미지 센서의 어떤 가장 큰 핵심 드라이브 쪽에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잡혀야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 부분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종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이런 고통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 추싱이 30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IPO 이 공모가보다 장중 한때 활발하게 거래가가 웃돌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 결국은 좀 하락하는 마감을 1% 상승 마감을 했지만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대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어떤 차량 공유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기업 공개를 통해서 약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270억을 좀 조달했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2014년이죠. 250억 달러를 조달했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이후에 중국 기업으로서는 뉴욕 증시에서 최대 규모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 40억 달러라는 금액이 시장 전망치에는 훨씬 못 미쳤다. 왜냐하면은 우선 디디 추싱의 IPO에서 이 미국 현지에서도 한 100억 달러까지도 조달할 그런 좀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총이 1,000억 달러, 약 113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113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 이 디디 추싱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상장한 이후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리뉴얼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디디 추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 추싱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차지하고 있는 이 펄어비스의 주가 급등세가 대단합니다. 신고점, 정고점을 경신하기도 했고 올해 최고점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중국판 개인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세계 1위인데 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이 펄어비스 말고도 다른 게임주도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펄어비스 이 중국 시장 판호 주초에 좀 얘기 나와주면서 이제 오랜만에 좀 게임주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 한마디로 이제 중국 서비스를 시행하는 부분을 이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연결된 그런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의 이 외자, 이 판호 발급이 2월 9일 이후에 4개월 만에 좀 재개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의 판호 발급은 다른 게임 업체들의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위메이드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 미래의 전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이메이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메이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중국과 좀 연결되어 있는 비중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리니지 시리즈와 또 아이온, 이 블레이드 소울이 중국에서 인기를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웹젠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인기 뮤 IP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디어, 엔터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주가를 이제 관심 못 받았는데, 오히려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그 전에 주가 억눌렸던 부분이 좀 해제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좀 팁을 드리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실적 그리고 신작 게임의 출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작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신작 게임이 흥행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올해 상반기 때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반기 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좀 그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게임주 안에서 이 가장 큰 탑픽주는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평가라기보다도 어떤 이제 시장에서의 투자 측면이 좋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접근 전략을 좀 중장기적인 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게임은 신작 출시 여부가 아니라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검은 사막 모바일은 흥행에 이미 성공을 하면서 주가 급등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넷마블 같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요. 게임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짚어보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장 초반보다 주 초반보다는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랠리를 갖고 간다라는 것보다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좋았었던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광고, 게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 소비재 업종에 대한 부분도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넥센타이어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 때 작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타격을 제대로 받았지만요. 작년과 좀 틀려지는 부분이,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 운반비가 급등하면서 단기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이 비용 정가를 위해서 판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면서 수익성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넥센타이어 영업이익률, 그전에 2%대였던 영업이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4% 후반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효과와 함께 체코 쪽에서의 공장의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가동률 상승이 지금 해외 공장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 가동률 상승이라는 부분은 역시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전기차 쪽에서의
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이 수주가 굉장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타이어 업종에 대한 관심은 더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린 코스맥스입니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E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우리나라 쪽에서의 화장품 경기는 생각보다는 뭐 크게 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이제 6.18 쇼핑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 코스맥스의 해외 쪽에 대한 실적 부분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상위 브랜드들과의 협력은 꾸준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인 어떤 수요 회복기의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실적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때 영업이익은 325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작년 대비 23%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해 법인, 또 광저우 법인은 6.18 행사가 있어서 이 고객사들의 주문이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거의 70%까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이 코스맥스를 좀 단기적인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와 코스맥스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좀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장세가 나올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주도주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수급에 대한 주체가 없다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오면서 어떤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시장 자체적으로의 단기적인 움츠림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도주라는 부분, 특히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이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로 부각되면 시장에 어떤 계속 신고가 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에 있어서 이 주도주가 나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되면서 최근에 뭐 주가나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봤을 때는 뭐 주도주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대형주들도 최근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나 건설, 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좀 실적이나 봤을 때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뭐 시적 시즌도 시작된 마당에서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2분기는 실적 장세를 앞두고 있고 주도주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증권사들 중에서도 또 정말 많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리포트를 읽어야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주말이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만 이제 장 마감하면 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방에서는 네. 금요일은 금방 행복해진다라는 슬로건으로 매주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수연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시작하면
금요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요일장이 사실 좀 지루할 때가 많은데 금요일은 금방 이겨내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처럼 오늘장도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리포트 자세하게 확인하시죠.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현대차와 한컴 MDS 그리고 기아 세 가지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차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전망이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 리포트를 살펴보았고요. 그 안에서 현대차, 그리고 한컴 MDS, 그리고 기아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을 6월 내내 하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 보았고요. 전기전자 업종 보았고요. 유통업종 보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보았는데 7월 조금 더 하반기 업종을 살펴보아야 할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의 하반기 전망을 이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의 리포트를 정해올지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 이연소비, 판매 증가, 그리고 내수와 외수, 해외 시장의 매출까지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완성차 및 부품사까지 앞으로는 가동률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표 친환경 공약,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아, 현대, 그리고 만도, SL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본 리포트들, 그리고 저의 분석 내용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매수하는 데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와중이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종목들마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스터디, 이 정도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매수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 시장의 판매는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ASP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수요가 188만 5천여 대 수준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내수 가격 그리고 수요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평균 가격도 전년 대비 13%,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8%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모습은 결국 품질이나 판매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기아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아 리포트를 볼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이지만, 판매 가격에 웃돈을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는 미국 시장을 빗대어 본다면 국내의 평균 판매 가격, ASP 증가도 크게 계속 가격만 올라가나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현대 기아차의 판매 호조는 양호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21년도 현재까지 지금 5월 현재까지 누적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73%, 10년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스포티지, EV6 등의 주요 신규 모델이 출시됐을 때 점유율이 이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현대 기아의 내수 시장 모습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월중 계약 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21년도 1분기 일평균 3천여 대, 3월 이후 일평균 4천여 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출고 차량 대수까지도 현재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20년도 9월에는 5만 7천여 대, 20년도 말에 들어서자 6만 7천여 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9만 5천여 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반도체 쇼티지 문제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되고 생산이 지연되고 공장이 조금 생산 중단 공시들이 생산 중단했습니다.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이 부분에 좀 있겠지만 생산이 안 된다고 계약이나 주문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의 하반기 매출과 이익은 조금 더 밝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정부의 개별 소비세죠. 개소세 인하 연장 결정도 있었고 근시일 내에 그렇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소비 절벽 현대기아 내수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해외 지역별 수요가 굉장히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누적 판매 대수가 716만 대입니다. 19년도 대비 약 증가한 모습이지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졌지만 19년도 대비해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매출 증가, 판매 증가가 이제 복귀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익도 마찬가지로 19년도 대비 올해 연말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곳에서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이어서 소비자 물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는 시장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 소비자 물가를 급등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2개월 연속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최고치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웃돈을 줘야 신차를 살 수 있는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차 판매 그리고 이익에도 조금 더 좋아질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판매는 그리고 이익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자동차 업계 그리고 미국 시장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양사 모두 3월, 4월, 5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기준으로 합산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에도 전월 대비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반기 현대차는 GV70 그리고 산타크루즈, 기아의 스포티지 등 신차 출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전히 기대되는 시장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차에 대해서 화요일 리포트를 살펴보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3월 20일 6만 5천 원 저점에서부터 1월 11일 28만 9천 원까지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승 이후에 조정과 이제 다시 상승 채비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나오고 기간 조정도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6월까지 매월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쉬어갈 만한데 라는 이야기가 시장 여기저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도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까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고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하고 가중될 것입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제 SK이노베이션의 분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솔직히 그렇게까지 조정이 나올 만한 공시였나 이야기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가중됐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가격적 우위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는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 8,700억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3%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제네시스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내 3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랜드 가치 재평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는 제네시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3월 이후에는 알라바마 공장에서 투싼 재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수익성 개선에도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내 중고차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기차 브랜드죠. 아이오닉5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는 강하다. 그리고 그린 인프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상하원의 통과만 있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에 주목해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제네시스 전기차 출시 이야기였습니다.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GV80 일렉트릭, GV80E죠. 그리고 GV60, 그리고 GV70 등 제네시스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 신차 출시가 국내외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하면 국산차이지만 개인과 법인의 수요층이 두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여지없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 SUV에 대한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하나 더 얹어본다면 앞으로 프리미엄 EV 출시 효과, 현대차에서는 정말로 주목해서 볼 만한 모멘텀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네시스 전기차의 출시 그리고 출시 이후에 얼마만큼의 컨벤션 효과가 또 나오는지 그리고 출고나 시장의 반응이 현대차 주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한컴 MDS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특별히 스튜디오에서 가능한 한 시청자님들께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수요일 한컴 MDS를 말씀드린 다음 그래도 주가가 목요일 장중 고가 8%까지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는 그래도 아직까지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텔코웨어도 그렇고요, RFHIC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수요일에 적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꼭 작전 리포트를 좀 챙겨 보십사 오늘 홍보의 말씀 겸사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MDS의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277%나 증가를 해 나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2년도, 23년도까지 영업이익 증가세는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컴 MDS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한컴 MDS의 성장 동력은 결국엔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 다각화 그리고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333으로 잘 분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인공지능 AI, 로봇, 국방, 항공 분야를 말씀을 드렸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나오고 현대 기아에서의 국산화 이야기가 나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국방, 항공 분야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자동차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 중장기 수혜가 한컴 MDS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RTOS라고 하는 실시간 운영체제 기술이죠. 이 부분들도 함께 되짚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로 볼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 그리고 더블 모멘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슈퍼 어닝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아는 짧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텔루라이드라는 19년도 출시된 SUV죠. 아직까지 국내 출시는 안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 대한 인기가 여지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아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텔루라이드, 소렌토, 카니발, 포티지라는 모델들을 앞세워서 SUV 빅사이클에 대한 도전장을 여전히 과감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전기자동차 전용 모델인 EV6까지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는 아이오닉, 기아는 EV6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웃돈이 붙어서 팔리는 자동차가 텔루라이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신차 출시 효과에 맞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여전히 좋아질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친환경에 대한 포인트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에서는 공포를 기회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걸맞는 종목으로 기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 매수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가격적인 선점 우위에 설 수 있는 가격대까지 분석이 완료된 종목은 기다려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나은 그리고 알찬 리포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와 기아 그리고 한컴 MDS까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해소 등등 앞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요소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마지막 장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과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찍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주현 위원님께서 또 척하면 척이시잖아요. 네,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장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최고 수익률 선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죠. 동신건설의 목표가는 5만 원이었고요. 삼익 THK는 16,000원이었습니다. 서한기계공업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5% 챙겨가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 1% 소폭 손실입니다. 안내비 계속해서 수익률을 꾸준히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8.36%까지 올라온 모습이네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 종목들도 꽉 차 있습니다. CJ E&M이 22%의 견조한 흐름 지켜주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왔고요. 한라홀딩스는 5.5% 상승대 보이고 있습니다. 태경 BK가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주유소 포트 종목들 전략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수명이 10년 전후가 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SK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미래를 이제 좀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내연기관의 종식은 앞으로 이제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장이나 종목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결국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결국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터리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대단한 기술이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자동차들, 시중에 이제 풀려 있는 자동차들이 배터리,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아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분명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일단 배터리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S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어저께 이제 좀 급락이 나왔던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주가는 뭐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그리고 수주 잔고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고 그리고 각 자동차 회사들마다 이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오랜 기간 이제 발표해 온 만큼 이런 부분에서의 뭐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뭐 아무 그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에만 오르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뒤에서 따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려올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질 것 같고 조정폭이 깊어질 것 같고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만약 이런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섹터는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같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회사 분리 이슈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딱히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전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 분할 이슈 나오고 나서 주가 조정받고 다시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의 이런 배터리 부분들이 이제 분할해서 다른 뭐 회사로 상장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결국 그런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SK 이노베이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항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삼성 SDI나 뭐 LG 화학이나 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파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먼 미래를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이 폐기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만큼 이 폐기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배터리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뭐 배터리 생산 업체들 장기적으로 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배터리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본다면 우리가 또 새로운 배터리 섹터 내에서의 새로운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섹터들은 아직 그렇게 시세가 대단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은 여전히 배터리 섹터가 성장해 가는 것만큼 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망한 종목인데요. 그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또 다시 따라서 수혜를 얻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가득한 종목이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알찬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